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런데 이때 p의 x가 k 이상인 확률과 p의 y가 마이너스 k 이하인 확률이 같다를 만족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래요. 미지수 하나씩 하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규 분포는 써먹을 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부 표준화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 각각의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놓은 후에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우선 요 녀석요 Z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오면 되겠습니까? 불러. 몇 분의? 3분의 K 마이너스 10 요렇게 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은 P. 자, 역시 Z로 바꿉니다. 자, 얘는 몇 분의?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요렇게 바꿉니다. 자, 요 두 개의 확률이 같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볼까 우리? 얘는 뭐보다 큰 값이고 얘는 뭐보다 작은 값이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같아지는 경우라는 건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어떤 경우냐면요. 요게 예를 들어서 3분의 k-10이 있다라고 치자. 내가 구하려는 확률은 이 B급이래. 그런데 뭐보다 작은데 그 확률이 같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대칭성을 이용해서 딱 요 자리에 와서 요 확률이 얘와 같은 유일한 확률이겠지. 그런데 요 자리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3분의 k-10이라는 녀석은 요 녀석에 마이너스만 하나 더 붙여주면 같은 값이 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얘가 만약에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므로 얘하고 같게 만들어주면 이 옆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줘야지만 양수 3과 같아지겠죠? 그러므로 미지수 하나씩 하나 K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면 3분의 K-15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면 K 플러스 5가 되고 2 올라가면 2K-20 3 올라가면 3K 플러스 15 2K 넘으면 K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5 그러므로 답은 마이너스 35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아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리도록. 예. 시간 30초 드릴게요.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1.65. 선생님이 다 가르쳤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K 구해봐. 미지수 하나 구해봐. 미지수 하나를 구하라고 여기에 식 하나를 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출제자는 우리에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값을 줬는데 얘는 그냥 정규 분포예요. 곤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식을 뭘 해야 된다? 표준화 시키셔야 돼요.
자, 표준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은 x에 해당되는 녀석이니까 n-k 시그마 붙이고 여기에 시그마를 달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빼기 m 이것만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x는 표준화 됐으니까 z로 바뀝니다. 요 자리도 얘는 x 자리예요. 그러므로 m 플러스 k 시그마 붙이고 빼기 평균 m 그리고 분모에는 시그마 이렇게 붙인 값이 0.9010이 나왔다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니까 플러스 m 마이너스 m 플러스 m 마이너스 m 지워지네요. 그래 놓고 보니까 시그마 시그마 약분 시그마 시그마 약분 결국 살아남는 식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 P에 마이너스 K Z 이 자리는 K 그런데 얘가 0.9010이 나왔대요. 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녀석은 야 0에서 1.65까지가 0.4505야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저 확률과 이 확률이 무슨 관계인지 봐야겠지. 무슨 관계인지 봤더니 0.4505의 2배가 0.9010이 되더라요. 즉 저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0에서 1.65까지가 0.4505야 라고 했는데 나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가 딱 이 넓이의 2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65가 왔을 때 바로 이 면적이 0.9010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므로 K의 값은 몇이 되면 되겠다? 1.65가 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숫자가 아닌 문자가 와도요. 똑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X 옆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전부 뭐일 뿐이다? X 자리에 넣는 녀석들이다. 문자가 나올지라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 시키는 연습을 지금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활용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사실은 이 라인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은 5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이 회사의 전체 지원자 5,000명에 대한 성적 분포가 평균 345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점수가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인 지원자는 전체의 몇 %인지 구하여라 라고 나왔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더니 네, 볼게요. 자, 평균 345점 표준 편차 10점인 정규 분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녀석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구나. 평균은 345고 표준 편차는 10이니까 여기에 10의 제곱이라고 써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고 뭐래? 야, 몇 %인지 확률을 구하래요. 뭐 이상, 350 이상, 375점 이하. 그럼 345, 350, 375 전부 다 얘가 x구나 라는 느낌 드시죠? 네. 그러므로 확률 구하겠어. 몇 %인지. 어떻게? x가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인 요 확률을 구해볼까 해. 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얘는 써먹을 데 없죠? 전부 표준화 시킵니다. 그래서 350이라는 녀석은 몇 분의? 10분의 뭐 빼기 뭐? 350 마이너스 345라고 바꾸면서 표준화 됐어요. 이렇게 표현해지고 얘는 10분의 375 마이너스 345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얘 몇 나오겠습니까? 10분의 0.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는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녀석은 자, 주어진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 보면서 얘기하세요. 뭐 해야 돼? 시작! 0.4987에서 빼기 0.1915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요 0.3072가 나오는데 야 몇 퍼센트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답은 몇 퍼센트? 30.72%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더 활용이 됐어요. 요 단계에서 살짝 더 어렵게, 요번에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365점 이상인 지원자는 몇 명인지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지. 365점 이상인 퍼센트를 구해. 그래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5,000명에다 그 퍼센트를 곱해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몇 명인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래서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점수가 365점 이상인 지원자의 확률부터 구해야겠다. 그러므로 뭐라고 씁니까? P의 X는 365.24. 표준화 작업을 합니다. P의 Z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10분의 365 마이너스 345. 그래서 계산하면 Z는 자 10분의 20이니까 2 이상 나오네요. 자, 이 이상은 어떻게 구할 건데? 이상은 어떻게 구할 건데? 0.5에서 빼셔야 돼요. 누구를? 0.4771을. 이해가 될까? 얘들아 봐. 2 이상이에요. 2 이상인 이 녀석을 구하려면 절반이 0.5랬지? 0.5에서 0에서 2까지인 0.4771을 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될까? 네. 요렇게 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얘 몇 나오겠습니까? 0.0228이 나와요. 자, 아직 우리 지원자 안 구했죠? 자, 지원자는 그러므로 어떻게 구한다? 5,000명의 사람 중에서 0.0228얘를 곱해주면 나오겠네요. 그래서 114명.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이 확률을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사람 수를 구할 건지 혹은 커트라인을 구할 건지 이런 거 좀 고민을 하셔야 해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되겠습니까? 네. 자, 지워도 됩니까? 되나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최종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최저 합격 점을 구하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지. 자, 맨 첫 번째 문제는 확률 구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지원자의 수 구하는 문제였고, 세 번째는 최저 합격 점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은 1000점 만점이고 지원자 2000명의 시험 점수의 분포는 평균 450점, 표준 편차는 7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저런 표현 보면 항상 습관적으로 그래 x 땡땡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75니까 75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라 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입학 정원이 320명일 때 최저 합격점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합격하는 퍼센트를 구할 수 있다? 합격하는 퍼센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합격하는 그 확률은 2000분의 320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 합격 확률은 문제를 딱 보니까 2000분의 320이네.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얘는 몇 나옵니까? 0.16 요런 녀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최저 합격점을 구하래요. 바로 요 녀석이 확률 변수 x와 관련이 돼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 솔직히 난 최저 합격점 몇 점인지 몰라. 그러므로 x는 몇 이상이어야 해
바로 최저 합격점에 해당되는 요 네모를 구할 거야. 그런데 요 녀석의 확률이 몇이다? 0.16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식 세우고 네모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최저 합격점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제 표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얘 Z로 바꿔주고 얘는 몇 분의 75분의 네모 마이너스 450. 요 값이 0.16이다 라고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녀석을 가지고 0.16 어떻게 나오나 작업을 해야 해. 그랬더니 앞에 있는 녀석, 뒤에 있는 녀석 중에서 누가 0.16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0.34가 맞죠? 왜? 0.34에 0.16 더하면 몇인데? 0.5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중요한 식입니다. 결국 상황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녀석은 뭔지 몰라요. 요런 녀석이 이상인데 요 녀석이 0.16이 나와야 된대. 맞습니까? 그런데 요 0.16이 되려면 요때 요 숫자가 몇이다? 1이어야만 한다예요. 즉, 이 전체가 몇과 같다? 1과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 75분의 네모 마이너스 450이 1과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네모는 75 플러스 450이 되겠구나. 그래서 몇 점 되겠습니까? 525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해요. 될까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3개 유형은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저 합격점부터 시작해서.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게 또 수능형 문제로 나왔던 유형이죠. 자, 어느 해에 한국, 미국, 일본,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의 평균은 각각 80만원, 2,000불, 18만원이고 표준 편차가 각각 10만원, 300불, 2만 5천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요런 표현 나오면 우리 항상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 한국 애들의 월급 X라고 할게. 미국 애들의 월급 Y라고 할게. 자, 그리고 A, B, C라고 나왔네. 그냥 이렇게 할자. 얘의 월급 Z라고 할게 라고 모두 이렇게 놓고 이거 놓을 필요도 없겠네. 그냥 풀겠습니다. ABC 월급이 94만원 2250불 21만원이라 할 때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라는 건 얘를 표준화 시키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A 한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요 어디에 위치가 놓여있나 봤더니 93 마이너스 얼마? 80만원. 그리고 요 분모에는 뭐라고 쓰면 된다?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니까 얘 몇 나왔어? 1.4 이렇게 나왔네요. 자, B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50불을 받는데 그런데 평균이 2000불이래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300불이랍니다. 그래서 얘 계산했더니 얘는 300분의 250 1보다 좀 작은 수가 나왔네요. 그죠? 네. 자, C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1만엔. 자, 21만엔 마이너스 18만엔이 평균입니다. 라고 했으므로 18만엔 빼주고요. 표준 편차는 25,000엔입니다. 라고 나왔으므로 얘 계산하면 몇일까? 몇 나오겠습니까? 계산해보자. 얘는 25,000분의 위에 있는 거 빼면 몇만 나옵니까? 3만? 그래서 000 없애줬더니 5분의 6이라고 나와서 1.2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되겠죠. 왜? 얘는요 표준정규 분포부에 보면 1.4는 여기 있는 거고 1.2는 여기에 있는 거고 1보다 작은 녀석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녀석은 A.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우리 이 수업 2시 반에 끝나는 거 맞죠? 네. 부지런히 가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다. 이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수 a, b, c, d의 대소 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잘 그리시면 편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표준화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므로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바로 요 위치가 뭐가 되겠다? m이 되겠다.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m 플러스 제일 작은 녀석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몇이야? 0.01이지. 그런데 x가 m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으면 0.01이래. 그러면 제일 작은 녀석은 이런 거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뭐라고 적어준다? b. 아니 m 플러스 b죠. 죄송해요. m 플러스 b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m 플러스 b 이상인 구간이 바로 0.1 구간이야. 자, 이 비금친 부분의 구간이 몇이 되고 있다? 0.1이 되고 있다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제일 두 번째로 작은 녀석 한번 찾아볼까? 누가 보입니까? 마가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m-2가 0.0인데 양수 a, b, c, d, e라고 했으므로 m에서 조금 뺐으니까 이쪽에 올 거예요. 근데 0.1보다 0.01, 0.01, 0.01보다 조금 더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자, 이 녀석이 만약에 m-b였다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지. 면적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m-2 자리가 될 테고 얘는 면적이 조금 더 커져서 0.02만큼의 면적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러면 대칭성을 이용하면 얘는 대칭성 이용하면 한 요 정도 이렇게 오겠구나. 여기가 바로 m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요만큼이 0.01이면 바로 요 사이에 있는 요 면적이 몇이 되면 딱 좋겠다? 0.01이 돼서 두 개 합해서 0.02가 되겠구나.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것도 찾아보자. 누가 보입니까? 가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가는 m 플러스 a는 0.04 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기가 0.01, 여기가 0.0이면 모르겠다. 그래, 여기에 m 플러스 a는 뭐 이만큼이 0.04라고 얘기하자. 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죠. 즉, 요 하얀색 면적이 몇 정도 되는 상태다? 0.02만큼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하고 라를 봤더니 다라는요, 가나 마와 달리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는 상태예요. 자, 다부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P의 절대값 x-m이 C보다 작거나 같으면 0.45다라는 요 식은요, P의 x-m이라는 절대값 벗겨내면 마이너스 C 이상, C 이하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결국 x는 양변에 m을 더해주게 되면 m-c 이상, m 플러스 c 이하는 0.45야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결론 내보도록 할까? 자, 마이너스 c에서 c까지가 0.45지.
그러면 0에서 C까지는 요 녀석의 절반이겠네. 0에서 C까지는 몇이 되겠다? 0.225 되겠습니까? 0에서 C까지는 0.225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0.04면 요만큼 남아있는 이만큼의 면적 구간은 0. 몇입니까? 5, 6인가? 이만큼이 0.04라 그랬지 선생님이. 그럼 0.056 중에서 0.225니까 그래 뭐 요 정도에 있다고 치자. 여기가 바로 M 플러스 C야. 그리고 요만큼의 면적이 바로 0.225야 라고 요렇게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라는 녀석은 P의 절대값 x-m이 d 이하이면 0.62가 된다. 즉 x-m은 마이너스 d 이상 d 이하라고 절대값을 풀 수 있다. 결국 x는 m-d에서 m 플러스 d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0.6이고 그러면 0에서 m 플러스 d까지의 확률은 절반인 0.31 되겠네요? 예. 그러면 0.56보단 작으니까 한 요 정도 라인에 오겠네. 여기에 뭐가 오겠다? m 플러스 d가 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러면 대소관계예요. 제일 큰 녀석이 누가 되겠습니까? B가 제일 클 거야.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 요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B, E, A, D, C 순서대로 크기가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 예,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질문? 넘어가도 돼요. 이해 다 되십니까?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어머, 선생님 앞에서 배웠던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관계가 있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을 따르게 돼요. 자, 그럼 얘기해볼까? 정규분포는 앞에 평균이 오지. 우리 이항분포 가지고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불러볼까? 시작! MP 기억나십니까? 자, 그리고 정규분포는 요 뒷자리에 분산이 와요. 분산은 이항분포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MPQ 되겠습니까? 여기서 Q는 1-P입니다 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뭐가 등장한대? 이항분포를 던져줄 거래. 그리고 n을 좀 크게 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큰 쇠 법칙 해가지고 그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갔던 거 기억나?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항분포로 나왔는데 우리는 정규분포로 바꾸고 정규분포는 다시 100% 뭐로 바꿔야 된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3단 변환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도록 하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라는 문제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라는 문제는 n이 충분히 커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다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 푸는 문제이다.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는 문제는 n이 충분히 커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다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 푸는 문제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분명 문제는 이항 분포 문제였는데 뜬금없이 문제에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주어지는 거 있는 거 이항 분포,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 푼다예요. 즉 문제가 3단계 구조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선 이항 분포를 보면서 여러분은 뭘 표시해 줘야 돼? 와우, 이항 분포는 이 앞에 뭐가 온다? 횟수가 오고 그 각각의 확률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줘야겠지. 문제를 보고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얘를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로 얘를